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앰프 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뭐 진공관 앰프든 TR 앰프든 그 앰프 회로도를 독해하는 데 필수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앰프에서 사용되는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직류는 뭐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데서 나오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한 전압으로 흐르는 전류를 이제 다이렉트 커런시라고 해서 직류 DC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발전소로부터 받는 교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윙하는 이런 알터네이티브 커런트라고 해서 AC라고 부르게 되는데, 직류는 이해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교류는 좀 이해를 하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할 때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안쪽에 이제 자기장을 일으키는 자석이 회전하게 되는데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코일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지금 S가 위에 있거나 N이 있거나 이 S가 옆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쪽에 N과 S가 옆으로 서게 되면 이 전선에서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는 언제나 N에서 S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방향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N에서 S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SN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역시 흐르게 되거든요. N에서 S 쪽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하다 보면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이 NS 자석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받는 교류들은 60Hz입니다. 그 말은 1초에 이 자석이 방향을 60번 바꾸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를 60번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을 시간의 축에 그리게 되면 이 시간이 갈 때 이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멈췄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것은 플러스 전류와 마이너스 전류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전류인데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앰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교류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고 직류로 보통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류 회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앰프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철심의 이 양쪽으로 코일을 감아 놓은 것인데, 이 N1, N2의 비율에 따라 전압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 바퀴가 걸려 있고 그리고 1볼트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 만 바퀴가 감겨 있으면 이 1볼트가 이쪽에는 만 볼트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현상인데요. 우주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소자로서는 가장 완벽한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앰프에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는요, 특징이 이제 DC, 직류와 교류가 이쪽에 통과가 되면 언제나 2차 측으로 나오는 건 교류만 가능하고 직류는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직류는 이 1차 측과 2차 측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고, 교류는 양쪽의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자기장으로 변한 다음에 넘어오기 때문에 교류는 통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앰프에서 사용되는 트랜스는 크게 두 종류인데요. 전원의 성합, 교류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성합과 강합을 하는 전원 트랜스, 그리고 증폭되어 있는 소리 신호를 전압을 낮추고 전류를 올려서 스피커를 구동하는 출력 트랜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원 트랜스는 지금 0에서 220V가 들어가서 뭐 다양하게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장치이고요. 요 조그만 것들은 지금 요쪽 면은 0, 4, 5, 6은 이게 오음수라서 이쪽에 이제 스피커가 붙는 쪽이고요. 요쪽이 이제 그 전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캐파시터인데요. 뭐 영어로는 캐파시터고 콘덴스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원래 콘덴스는 일본 말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캐파시터라고 하지만 콘덴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용어를 가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캐파시터도 보시면 회로상의 심볼은 이런데 이쪽에 DC와 AC가 도움되면은 언제나 DC는 통과하지 못하고 AC만 통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소자 특성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양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DC는 통과할 수 없는 반면에 AC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윙을 하면은 이 반대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스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많은 종류의 콘덴스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전해 콘덴스라고 해서 안에 보통 이 양극 사이에 전류를 전달하는 전자를 전달하는 이 에너지 유도체 뭐 이런 전해액 이런 거로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보통 오일이 들어가는 경우고요. 이런 것도 요것도 오일이 들어가는 거고 뭐 요런 거는 이제 세라믹 요거는 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종류 그리고 요거는 콘덴스인데 바륨이라고 해서 이 공기가 전해 성분을 정전 용량을 가져주는 그런 콘덴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은요 회로 속에 이런 표시인데 저항은 DC와 AC가 모두 다 통과를 합니다. 둘 다 감쇄되거든요. 이 전압은 회로상에서 저항은 전압을 하강시키는 강압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종류의 저항들이 있고요. 뭐 카본 필름부터 뭐 탄탈도 있고 이런 건 이제 탄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권선 저항 뭐 이게 안에 코일을 많이 감아서 코일도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권선 저항도 있고 뭐 만든 소재에 따라서 소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와이어에서 직류와 교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일단 하나의 전선에 직류와 교류는 서로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고 별개로 흐릅니다. 뭐 DC, AC가 동시에 흐르면 DC, AC가 합쳐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DC, AC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개의 라인을 공유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해할 때는 어느 부분이 DC고 어느 부분이 AC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라인에서 DC와 AC가 동시에 흐르냐? 여기 보시면 교류는 이제 이 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윙하는 전류이고요. DC는 일정 아래로 계속하는 건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직류의 전압도 가지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 DC, AC가 동시에 흐르는 전선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전압이 확인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분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회로에서는 진공관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진공관은 일단은 뭐, 종류도 많지만, 핀 번호를 일단은 이해해야 합니다. 회로들을 읽기 위해서는. 요거는, 통솔이라는, 정류관이고요. 삼극관이고요. 쌍삼극관입니다. 보통 앰프의 진공관을 장착할 때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을 맞춰서 꽂게 되고 이 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5번의 이 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요게 이제 히터, 캐소드, 그리드,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이 그리드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요 4번 그리드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또 그리드가 붙는다라는 것이고요. 플레이트 전원은 2번, 5번이기 때문에 여기와 5번 요 부분에 이제 플레이트 전압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7번, 8번이 히터이기 때문에 7번, 8번에 히터 전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진공관 앞에 붙어 있는 이 6이라는 숫자는 보통 이 히터가 사용하는 전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6이면 6.3V의 히터 전압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 앞부분에 5가 있으면 5V, 2가 있으면 2V, 이렇게 해서 명칭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EL34라는 출력관인데요. 영어로는 6CA7이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6자가 EL34도 히터 전원으로는 6V를 사용하는 거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먼저 이 핀 아웃을 보시면 이 G1은 그리드 1인데 5곡간은 필라멘트와 캐소드 그리고 첫 번째 소리 신호가 들어가는 그리드, 스크린 그리드, 서프레스 그리드, 플레이트 이 순서가 되는데요. 그리드를 보통 이름으로도 안 부르고 G1, G2, G3 이렇게 부르고 플레이트는 에노드 혹은 P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캐소드는 음극이라는 뜻인데 K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열을 발산하는 필라멘트는 필라멘트엔 F를 표현하기도 있지만 히트라고 해서 H라고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G3라는 건 그리드 3번이 붙는다는 뜻이고요. 이 F는 필라멘트, 그 다음에 에노이드 3번은 플레이트를 말하는 것이고 G2는 그리드 2, 여기죠. 스크린 그리드. G1은 그리드 1, 소리 신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NC는 no connection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8번은 캐소드. 그래서 이 핀의 구조를 보면 이 진공관을 꽂았을 때 어느 위치가 어떤 거와 연결돼야 되는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회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진공관 앰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로들을 읽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앰프에 사용되는 진공관은 3극관과 5극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극관과 5극관에는 그 연결하는 패턴이 아주 전형적입니다. 요게 이제 3극관인데 플레이트가 있고 그리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음극, 양극, 소리 신호가 들어오는 거 이게 3극관이죠. 보통 전 단계에서 소리 신호가 들어올 때는 커플링 캐파시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C는 커플링 캐파시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캐파시터는 커플링 캐파시터라고 해서 전단에 오는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만 통과시키는, 직류까지 같이 들어가서 증폭을 하면 폭주하기 때문에 직류는 또 우리가 증폭해야 될 신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교류 신호, 소리 신호를 증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사용되어 있는 직류는 못 넘어오게 하고 증폭된 소리 신호만 넘어오게, 교류만 넘어오게 이 앞단과 뒷단을 연결하는 것을 커플링 캐파시티라고 하는데 C1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드에서 이 밑에 부분에 이 접지와 붙어 있는 이 R3, R은 리지스트 저항인데요. 이 저항은 그리드 리크 저항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 그리드의 끝부분이 접지와 붙어야 되는 이유는 이 그리드의 전압을 접지인 0V로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건 바이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R3는 이 전자가 이 플레이트까지 날아 올라갈 때 이 그리드가 플러스를 띠게 되면 플레이트도 플러스면 어느 정도의 전자들이 그리드로도 빨려 들어가서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접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로 나타내는 거죠. 에너지의 손실. 그래서 이 그리드에서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접지로에서 빠져나가는, 저 그리드로 해서 구멍이 새 가지고 전류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저항을 둡니다. 여기다. 그러면 그리드 리크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드에서 빠져나오는 전류가 못 넘어가도록, 접지로 못 가도록 아주 높은 저항을 달아주면 얘네들이 딱 막혀서 못 나오죠. 그래서 그리드에서 새는 전류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R3는 그리드 리크 저항으로 그런 목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가 접지와 붙는 이유는 이게 0V를 잡기 위해서고요. 그건 캐소드보다 언제나 낮은 전압이어서 이 둘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캐소드 쪽에는요, 이 캐소드가 음극인데 전류는 이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일로 해서 가지만 전자들은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캐소드에서 이제 끌어올라서 플레이트로 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
이 캐소드 끝부분에 접지와 붙어 있는 이 R2 저항은 보통 자기 바이어스 저항이라고 해서 요 부분에 약 한 뭐 100, 200, 300 오음의 저항을 달면 이 양쪽에 전압이 형성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V 이렇게 하면 그리드가 0V, 10V 그러면 이 10V 차이가 바로 바이어스가 돼서 이 전자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드가. 그래서 이게 자기 바이어스를 정하기 위해서 붙는 저항이고요. 이 C3는 캐파시터 3는 요게 이제 바이패스 캐파시터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설명하려면 거의 1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바이패스고 무엇을 바이패싱 하는가? 그리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더 소리가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바이패스 캐파시터인데 다음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쪽은요. 요쪽에 이제 직류 뭐 300V 이런 것들이 이제 정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강한 플러스를 띠게 되면 캐소드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진공관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직류가 들어오는데 이 R1은 부하 저항이라고 해서 플레이트의 부하 저항인데요. 이 전자들이 말려 올라가면 이 부분이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저항이 있게 되면 요 부분에서 이제 전압이 형성됩니다. 역시. 그리고 이 저항은 전류가 말라가서 올라온 것들을 다시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긴 소리 신호의 증폭이 다시 두 번째 커플링 캐파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가 3극 연결입니다. 그리고 5극 연결은 모든 것이 동일한데 요 그리드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드 3번, 그리드 2번. 그리드 3번은 캐소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 스크린 그리드, 그리드 2는 여기 플레이트와 동일하게 여기 플레이트에서 직류를 받아서 플러스를 띠게 되고 또 이 그리드도 역시 아랫부분에 보면 바이패싱 콘덴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C4와 R4가 생기는 거죠. 3극에 비해서. 요 R4는 플레이트에서 이 플레이트보다 스크린 그리드의 전압이 더 높게 형성돼서 날아가는 전자들이 플레이트까지 안 가고 스크린 그리드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강압을 하는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그 바이패싱 캐파시터는 그 진공관의 작동 원리와 바이어스라는 동영상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그리드와 플레이트가 고주파 단계에서 서로 정전 용량을 주고받으면서 붙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경막으로 스크린 그리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그리드에서 넘어오는 교류들을 바이패싱 시켜서 접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특정한 값을 정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리앰프, 파워앰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일단 소리 신호 증폭 단계를 보시면 일반적인 소스에서 오는 소리 신호는 되게 신호가 미약합니다. 지금 기타 신호도 보면 0.8V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워앰프에 바로 연결을 하면 그리드에서 너무 폭이 작아서 이 전류의 흐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파워앰프에 들어가는 진공관들은 그리드에 걸리는 전압이 20V에서 40V까지 왔다 갔다 크게 움직여야만 증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0.8V는 너무 미약해서 부족하죠. 그래서 이 0.8V의 소리 신호를 20에서 40V처럼 충분한 그리드 전압으로 증폭하는 1차 증폭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리앰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커플링 콘덴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회로를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소리 신호가 약 0에서 1V 정도 아주 미약하게 들어오면 1차 증폭을 해서 이 커플링 콘덴스 넘어갈 때는 보통 10에서 20V, 많게는 40V까지 소리가 증폭되고요. 이게 이제 가서 그리드로 들어가면 충분하게 그리드가 컨트롤할 수 있고 여기 있는 플레이트는 뭐 300V이기 때문에 출력관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단부의 소리 소스 신호를 증폭하는 걸 프리앰프, 그리고 요 뒤에 그거를 그리드로 이용해서 큰 2차 증폭을 해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증폭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파워앰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네, 지금 설명드린 프리앰프는 여기서 이제
증폭을 하고요. 파워 앰프가 따로 있는데 회로상으로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프리앰프에 해당이 되고 파워 앰프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앰프는 초단에서 증폭돼서 커플링 콘덴스까지 끝난 부분이고요. 파워 앰프는 그 신호가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는 뒷면에 보면 언제나 스피커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 프리앰프는 이 뒷단에 보면 파워 앰프가 연결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는 RCL 잭만 있고 스피커를 연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프리앰프는 볼륨이 달려 있고 파워 앰프는 볼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니고요. 볼륨은 어느 위치에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들어오는 초기 단계의 볼륨을 다는 경우도 있고요. 1차 증폭을 한 다음에 커플링 콘덴스를 거친 여기에 소리 신호를 달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프리앰프면 파워 앰프의 첫 단에다가 소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신호는 어디든 닿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오디오 앰프 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